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조던 피터슨 지음, 강주원 옮김, 메이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2가지 법칙을 통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르게 산다면 다 함께 풍요롭고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우리를 질투할 것입니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우리의 성취를 깔아 뭉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야 합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정중히 부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입니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요. 이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를 사깁니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모든 어른에게 환영받습니다. 당연히 부모에게도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규칙은 자녀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성숙이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훈육과 처벌 원칙은 용서와 공정함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훈육은 어린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입니다.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자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것인데요.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런 행동과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혼돈과 질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요소가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생겨납니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입니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습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합니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진실은 현실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을 세웁니다. 진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국가를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할 때 무한히 복잡한 인간이 단순한 말로 환원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과거는 진정으로 지나간 것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최후의 천연 자원입니다.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조언은 상대방에게 당신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만 입을 닫고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느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멍청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런 멍청한 문제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솔한 대화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기발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합니다. 경청은 주의를 집중해 듣는다는 뜻입니다.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뜻밖의 것까지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서 좋을 것 없는 문제까지도 털어놓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의 해결 방법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이 얻은 지식이 합쳐져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표도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해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하고 불행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한과 복수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아이들에게는 약간 위험한 놀이터, 즉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위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운전하고 걷고 사랑하고 즐기고 욕망을 채우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발전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안전하면 다시 위험해지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제약이 없고 환경이 받쳐주면 인간은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혼돈에 맞설 만한 힘이 길러집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위험을 즐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현재에 충실할 때 자극을 받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나무늘보처럼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과잉 보호에 익숙해지면 위험한 상황이 느닷없이 나타났을 때 맥없이 무너집니다.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서 일상에서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던 일은 해야만 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큰 질병이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생각할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놓은 그 시간에만 그 문제에 관해 상의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그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온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을 아껴야 합니다. 질병이나 큰 위기는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병이나 위기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저녁이나 밤에 잡지 말아야 합니다.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편히 못 자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합니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진저가 가끔 우리 쪽으로 와서 30초 정도 머물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기분이 듭니다. 기분 좋은 날이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선물이고 안 좋은 날이라면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작은 기쁨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정성껏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분 좋은 행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10분에서 20분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잠시 잊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와 마주치면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잠시나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에 대해서 12가지 법칙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